오늘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직무평가 긍정이 22%, 부정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부정평가의 큰 이유로 일단 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현재 만났을 때 아무런 성과가 없다 그러면 오히려 더 여론은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불편해하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고 대외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독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음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이 절반이 끝나고 이 절반이 시작됩니다. 저는 다음 달부터 정말 새로운 각오로 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 특히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회복은 정말 어렵다. 네, 이현종의 뉴스쇼 10월 18일 금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2대2 양쪽이 거의 본전을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죠. 아마 부산 금정 같은 경우에 여건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22%포인트나 차이 날 정도로 일단 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여당이 선전을 한 그런 투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투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건이 지금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좀 심층 깊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 이상이 서울과 인천, 경기 유권자들이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의석도 많이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역에서 지금 여권의 지지도, 즉 대통령의 지지도가 정말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도 바로 이 문제가 굉장히 노골적으로 일단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거의 격주 단위로 실시하고 있죠. 오늘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직무평가 긍정이 22%, 지난주에 23%보다 1%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부정은 69%로 나타났습니다. 이 3주 전에 비교해서 볼 때는요, 왜 부정평가를 많이 하느냐라는 이유를 물었을 때 옛날에는 의대 증원 문제가 아주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부정평가의 큰 이유로 일단 들고 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국민의힘이 28%, 민주당이 30%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번 조사에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특검 도입에 대해서 63%가 일단 지지한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 이게 한동훈 대표가 공개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에 대해서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67%나 됐습니다. 현재 적당하다는 게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상당수가 김건희 여사의 공개활동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2022년 대선, 그리고 2022년 지방선거, 여기에는 여권이 상당히 우세했습니다. 보수가 우세했죠. 특히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서울 시내 전 동네에서 이겼습니다. 이건 아마 보수 이 진영 사상 처음일 겁니다. 그만큼 압승을 거뒀는데요. 이번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지형이 완전히 또 바뀐 것 같습니다. 불과 지난 총선에 이어서 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이어서 거의 한 1, 2년 만에 서울의 정치 지형이 굉장히 급속히 바뀌었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물론 투표율도 낮고 또 이 관심도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전체 25개 구 중에서 서울 시내 중에서 소위 보수를 지향했던 후보 조현석 후보 같은 경우에 이 지역에서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거기에 용산 이 4개 지역을 제외하고 21개 구에서 다 패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함께 치러진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는 당시에 보수와 중도 후보들 4명이 그때 난립을 했습니다. 근데 이 4명 후보를 전부 다 표를 합하면 당시 58%였어요. 그때 조희연 교육감 진보 단일화 됐었는데 3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비춰보면 지금 진보의 어떤 표가 거의 10% 이상 증가를 했고 보수의 표는 거의 한 10% 가까이
빠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보수의 지지율이 서울 지역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지난 총선 패배에서 11 서울 지역의 45개 국회의원 중에서 11개밖에 그때 국민의힘이 차지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상황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 회복이 거의 지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또 인천 경기도 굉장히 좀 심각합니다. 이번에 인천 강화군수 선거가 있었는데요. 인천 강화군수는 여기는 워낙 보수 우세 지역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딱 2개만 이번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강화 이쪽에 배준영 의원이 당선되는데 이 배준영 의원이 지난 40총선에서 얻은 득표율이 63%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야당 후보와 격차가 27%나 포인트나 났어요. 꽤 많이 야당으로 났죠. 근데 이번에 보면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얻은 표가 50.97%, 민주당 한현희 후보가 42.1%, 8.8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즉 불과 지난 40총선 때 27%나 차이가 났던 게 지금은 8%로 줄어들었고 그러면 18.6%가 국민의힘 지지율에서 증발해버린 겁니다. 물론 똑같은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는 건 그렇습니다만 그냥 현상적으로 볼 때 약 18%에 달하는 국민의힘 지지가 증발했다. 인천에서. 그것도 인천의 최후의 보루 강화 이쪽에서 이렇게 증발했다는 것은 지금 민심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면 뭔가 이제 대안이 나와야 되겠죠. 지금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식사는 아니고 차담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이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밥 먹고 이렇게 할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차담 형식의 독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 독대에 앞서서 어제 금정구청 선거의 승리에 발판을 삼아서 3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죠. 첫째,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둘째,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화 활동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나아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사실상 독대를 하기 전에 미리 이 독대에서 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왜 이렇게 대화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미리 공개를 하느냐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과 당대표가 만남 전에 이런 식으로 의제에 대해서 또 요구사항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화하면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요. 아마 한 대표 입장이 그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어떤 태도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태도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다. 최근에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내가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게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명품백 문제도 사실은 처벌할 형지가 없으니까 불법은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어제 불기소 문제도 검찰이 혐의를 찾지 못해서 4년 6개월 동안 수사를 한 사건인데 불기소했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내가 불법한 적이 없는데 뭐하러 사과하냐? 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지금 들리는 소리에 그렇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봐요. 대통령의 자리라는 것은 이게 단지 불법과 합법의 어떤 그런 영역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민심의 영역에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즉 단지 불법과 합법을 넘어서서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국민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거 자체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판단을 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저는 도리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대표는 누구보다도 아마 이 두 부부를 잘 알 겁니다. 20년 동안 같은 검사 생활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만났을 때 아무런 성과가 없다고 그러면 왜 만나자고 그랬냐? 오히려 더 여론은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대를 왜 했냐? 자, 그러니까 뭔가라도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이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수도권에서의 어떤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 이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까 여론조사에 나타났지만 국민들이 가장 지금 불편해하는 게 바로 김건희 여사의 문제고 대외 활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독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독대를 하게 된다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단지 만나서 대화를 해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그런 어떤 스타일을 아마 한 대표는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이렇게 여론의 압박 이게 없으면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 제대로 지금 입장을 못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식 입장 표명이 없어요.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공식 입장 표명이 없고 무슨 관계자, 핵심 관계자 이런 말만 나옵니다. 왜 말을 못할까요? 그거는 이 사안에 대해서 특히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내부 문제가 생기면 내 자체적인 조사팀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관련자를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이건 하건 간에 조사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자 영부인님 전화기 좀 주세요. 그리고 뭐 그날 그분 만났습니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뭐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죠. 왜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황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해결할 거 아닙니까?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정도 수준에서 한다. 요 정도 수준에 한다라는 게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참모들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하면 뭐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겁니다.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특별감찰관이 조사를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고 또 민정수석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단하게 되는데 지금 이 대통령실은 그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대통령 부부의 입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해결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정진석 실장이 명태균 씨를 알까요? 모릅니다. 나머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릅니다. 자,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해법을 좀 제시를 해봐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왜 명태균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잘하면서 왜 국민들한테 사과를 못하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각종 드러나고 있는 녹취록에 나오는 태도들 거기 보면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사과드릴게요. 지가 뭘 안다고 뭐 이런 거예요. 명선생님께 완전히 의존한 상황이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영부인의 품격이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여기 나오는 오빠가 도대체 누구냐? 저는 이게 친오빠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또 논란이 있죠. 그렇다면 친오빠가 왜 이런 상황에 개입하나? 또 이런 또 논란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이 국민적인 어떤 신뢰도, 지지도가 떨어진 상황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 중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금 제2부속실 문제 같은 경우도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제2부속실은 뭔가 활동을 하기 위한 그걸 목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김 여사가 대선 전에 대국민 약속을 했습니다. 부인으로서만 역할을 하겠다. 그러면 그 약속을 과연 그러면 어길 것인지 지킬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겠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에 공공연하게 소위 여사 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제가 이 뉴스를 통해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중요한 뭐 홍보, 의전, 그다음에 기획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당초 비서실의 어떤 입장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인적 쇄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창원지검에서 공천 개입과 관련된 또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문제를 관여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저는 협조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지금 사실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는 결과가 아주 복잡합니다만은 검찰이 이걸 4시간 동안 브리핑했다는 거, 그것도 기소하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단순한 사건을 4년 6개월 동안 왜 결론을 못 내렸는지 여기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내용도 크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렸고 불기소 처분하면서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은지 검찰은 왜냐? 국민들이 그만큼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지금 이 여당의 어떤 이 정말 수도권 지지율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이 절반이 끝나가고 절반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은 거의 3대0, 5대0으로 완패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럼 후반전에 어떻게 하든지 점수를 만회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럼 전략을 다시 짜야겠죠. 선수도 보강을 해야겠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펼쳐지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부터 대통령의 어떤 임기 후반기를 접어들 때는 정말 새로운 각오로 하지 않으면 이 상황들, 특히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회복은 정말 어렵다. 그러면 다음 지방선거, 다음 대선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